내용 정리하고요. 다음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륙이동설. 대개너가 과거 한 덩어리인데 한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에 한 덩어리로 이루고 있던 초대륙이 이제 판게아라고 불렀죠. 판게아.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나눠진 다음에 현재 위치로 이동했다라고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고요.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 모양이 유사하고 서로 다른 대륙의 지질 구조가 연속적이고 고생대 화석 분포 연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빙하 흔적 분포 등이 이유로 들었습니다. 빙하 흔적 분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한계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영국의 홈스는 멘틀 상부에서 온도 차이에 의해 멘틀이 대류한다라는 거 주장했고, 그래서 지각이 이동한다라는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고요. 근데 멘틀 대류설에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멘틀 양쪽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의해 대륙이 갈라지고 새로운 해양이 생성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저 탐사가 이제 방법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그것 중에 음양 측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깊이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산맥처럼 솟은 해령이 발견이 돼, 해령. 그 다음에 해양적 확장설은 해령 중앙의 열곡을 따라 고온에 여기는 용암이라고 되어 있네. 마그마가 분출된다라고 해도 되고, 용암이 분출되어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 양쪽으로 이동하여 해양이 확장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해양적 확장설이고, 해양적 확장설의 퇴적물의 두께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져요. 그럼 오래된 지층이라는 소리야, 그게. 그 다음에 해령 부근의 해양 지각에 속한 지구자기죠. 지구자기 역전 줄무늬의 대칭성, 해양적 확장설의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적 확장설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구조론까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판구조론을 이제 정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해령들 사이에 어긋나 있는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되고요. 그 변환단층에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알게 되고, 섭입대라는 게 있다. 해구에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그때 지진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이제 해구 쪽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해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거꾸로 가면은 해구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할 텐데, 섭입대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천발 지진이라고 해서 얕은 지진, 여기는 중발 지진, 여기는 깊은 지진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해구에서 그 대륙 쪽으로 그 화산 활동이나 지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이론이 판 구조론이 됩니다. 자, 됐고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대륙 이동설의 증거 베게너가 주장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어도 베게너가 주장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제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그림이긴 한데 아무튼 백앤허가 주장한 건 아닙니다. 남아메리카 동해안과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 모양 유사하다 이거 주장한 거 맞고, 현재 온대지방이나 열대지방에서도 고생대 말에서의 빙하 흔적이 나타난다. 뭐 빙하 흔적 뭐 이거 괜찮고요. 유럽의 칼레도니아 산맥과 북아메리카의 에팔레체 산맥이 지질 구조가 서로 연결된다. 맞습니다. 한 덩어리였다면은 이제 같은 산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 리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홈스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멘틀 상하부의 온도차로 멘틀이 대류한다. 맞고,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는 대륙지각이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륙지각이 있었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뭐 지금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아프리카판과 그 아메리카판이 분리가 됐을 거고, 지금은 이제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분리되고 있는 거고, 이런 데가.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도 있습니다. 이거 고1 과정 했을 때 사실 했어요,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요렇게 분리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해서 요게 지금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맞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디귿 멘틀 대류설이 발표되면서 대륙 이동설이 과학자들에게 인정받는 학설이 되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발표했는데도 대륙이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해가지고. 해양적 확장설이 나왔을 때 이제 믿는 거예요. 해양적 확장설이 나와서는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자, 음양측신법은 해저 지형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 거고, 자력계 탐사, 그러니까 고지자기 연구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진 관측막, 뭐 이런 거는 이제 지진의 깊이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네. 그래서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연구하는데 지진 관측막 이런 게 도움을 준 겁니다. 자, 어느 해역에서 자 4초가 걸렸다. 되돌아오기까지. 그러면 이제 왕복이 4초기 때문에 도달하는 데는 2초 걸린 거고, 그렇죠? 네, 3,000m가 되겠네요, 그렇죠? 3,000m가 이제 바다 깊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 이렇게 줄무늬가 대칭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게 이 중심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해령의 이동은 그렇고, 해령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양저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작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왜 지작이 역전이 일어나는지 아직은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자기장은 외핵의 액체 상태의 외핵의 대류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바뀌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어찌됐건 지작이 역전이 있고 그게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륙지각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양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해양지각이. 니은 디귿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저 지작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지구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왜냐면 이제 전부 다 일단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가 아니라 외핵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지자기가 역전이 되려면 잠깐 없어졌다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SN극인데 뭐 한 몇천 년은 그래도 걸릴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여기가 S극이 되면서 여기가 N극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다음날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제 지자기가 역전되는 과정에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면은 태양풍이 막 이렇게 방사능을 가진 태양풍이 쏟아지면은 지구가 뭐 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물론 이제 그랬다라고 해서 뭐 지구 생명체가 다 멸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적어도 이제 인간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인간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자기 역전에 의해서 망할 수도 있다.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6번 해양적 확장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해령은 멘틀 물질이 상승하는 곳이 맞고요.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겁니다. 해령이 갓 생긴 거고 해구가 제일 오래된 거예요. X. 뭐 해구는 나이가 한 3억 살 정도 되고 막 이래. 해양 지각이. 근데 해령에서 갓 생긴 거는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은 해구에서 섭입하여 하강한다. 맞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적 퇴적물의 연령과 두께가 증가하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해령을 중심으로 고지작이 역전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맞는 이야기.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증거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발 지진들이 뭐 이렇게 생기고 이런 것들. 해령 주변에서 변환 단층 발견. 이거 맞고요. 지진파 단층 촬영법으로 멘틀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지진파 단층 촬영법으로 멘틀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이거는 잠깐만요. 정이 아니라 요거는 판구조론 이후네요. 그러니까 이게 멘틀의 움직임까지 확인하는 방법. 이거는 판구조론 이후에 멘틀이 대류하느냐 이거를 확인한 거는 판구조론 이후가 되겠습니다. 어디 나오지? 안 나오니? 아무튼 이거는 판구조론 이후라고 아셔야 되겠네요. 이 멘틀 대류의 움직임 확인하는 것까지는 기억 니은만 골라주시고. 자, 개념 적용 문제. 자, 한번 해보죠. 고난도도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닌가? 그냥 여기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고난도도 한번 읽어보시고. 쌤 저는 네. 35분쯤에 나가야 치과 가요. 알았어요. 한 40분. 네네, 시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4번까지만 먼저 좀 풀고. 고생대 후기 파충류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인데 이게 아무튼 육지 화석이고 육지 동물이고 육지 동물 같게 생겼는데 이게 되게 멀거든요. 이거 뭐 바다를 헤엄쳐서 여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요게 같이 붙어 있었을 거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빙하 흔적 분포를 말하는 겁니다. 가의 메소사우루스는 바다를 건너 양쪽 대륙에 서식한 곳이다가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 막 울릉도만 돼도요 육지에 없는 생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만 해도 육지에 없는데 울릉도에만 사는 뭐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바다도 왔다 갔다 하기 힘든 거야 사실은. 그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양쪽에 서식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의 빙하 흔적과 이동 방향은 한 곳에서 흩어져 나간 모양을 이룬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 그다음 나 모두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 주장을 당시에 제시하였던 증거가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후기 때 이게 판계하가 형성이 되고 중생대 현재로 오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여기가 대서양인데 대서양은 넓어지고 여기가 대서양이죠. 네, 태평양은 좁아진 게 맞고요. 인도 대륙에 고생대 기후 빙하 퇴적층이 분포합니다. 인도가 여기가 인도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도야.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나중에 여기에서 붙은 거죠. 이렇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은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이다. 이렇게 주장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거는 뭐 틀린 이야기고, 자 원동력은 이제 멘틀 대류라고 이제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님은 3번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오래 걸리는 데가 요런 데가 해구나 뭐 이런 데가 되는 거 해구. 요런 데가 갑자기 요 정도가 해구일 것 같고요. 읽어볼게요. 자, 5 지점의 수심은 왕복 시간의 반이니까 4 곱하기 1500 해서 6000m 되는 거 맞네요. 자, 6은 해저에 해구가 분포한다. 여기가 지금 5 곱하기 지금 1500이니까 7500m 정도 되거든요. 그건 해구가 맞습니다. 자, 해구가 되고 해양저 평원이 한 4000m 정도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깊은 데가 해구가 됩니다. 이 해역에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이 분포한다. 그런 게 이제 해령이 있어야 되는데 해령을 찾기는 어려운데 여기가 해령을 찾기가 어려워요. 해령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러다가 갑자기 얕아지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은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금 그 나이인가요? 나이? 연령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두껍다. 맞는데 여기서 더 멀잖아. 그럼 오래된 거고 퇴적물도 많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A가 더 두꺼운 게 맞고요. 지각 연료량은 B에서 A와 C로 갈수록 높아진다. 아니 B가 더 높고요. B가 해령 근처가 지각 연료량이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맞는 이야기 기억 디귿 한번 고르면 되고요. 자, 5번부터 8번까지도 좀 읽어보시고 해보시고요. 요런 내용들이 좀 신기하고 재밌고 이런데, 자, 고 지작이 역전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암석 연령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고 해양 지각의 이동 속도는 태평양 지역이 대서양 지역보다 느리다. 근데 지금 A가 연령이 같네요. 그러니까 A가 더 빠르게 간 거죠, 그쵸? 그 태평양이 더 빠른 거죠.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대서양은 이만큼 갔는데 태평양 이만큼 갔으니까 태평양이 빠르다라는 거죠. 네, 답이 3번. 그 다음에 자, 가는 해령의 단면을 수심하고의 이제 관계를 연령이 지금 수심이 얕을수록 수심이 깊을수록이네. 밑으로 가니까 지금 깊을수록 연령이 더 오래됐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자, A에서 마그마 상승하는 부분 맞고요. 해양파는 1년에 약 5cm 이동하냐? 그러면 얘가
지금 x가 수심 4km네, 그쵸? 그럼 수심이 4km면은 연령이 2천만 년, 2천만 년에 얼마를 갔냐면 1000km를 갔다는 거야. 1000km. 그래서 2천만 년이니까 이거를 센티미터니까 바꿔야 돼요. 이거를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려면 공 3개 붙이시고, 미터로 센티미터 바꾸려면 공 2개 붙이고요. 2000에 만이니까 공 4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5cm씩 이루어진 거 맞아요. 그래서 계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X지점의 해양 지각의 연령은 2천만 년이다. X지점 2천만 년 했네, 그쵸? 네, 표 읽으시면 되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 연료량 증가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령이 지각 연료량이 많습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퇴적물의 두께와 연령이 증가한다. 맞죠? 네.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태평양판 주변이고, 뭐 요 A 지점인데, 이거는 이제 태평양판도 해양판인데 필리핀판도 해양판이에요. 근데 둘 중에 잘 봐, 이 판 경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진원이 요쪽에 많아. 요쪽에 필리핀판 쪽에. 그러니까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쪽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판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그 신발 지진이 많습니다. 깊은 지진이. 그래서 A는 판이 섭입하는 지역으로 해구가 발달해 있다. 맞아, 이거 일단. 여기에 이제 뭐 마리아나 해구 뭐 이런 거 있고요. 네. 나 A의 진원 분포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게 맞아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얕은 거에서 깊은 데로 가기 때문에. 나와 같은 판 경계의 진원 분포는 판구조론이 정립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판구조론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진의 위치, 지진의 깊이 등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섭입되고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8번. 자, 학설에 등장하는 순서. 자, 이거는 이제 헤스와 디츠, 이거 해양조 확장설이죠. 가는 뭐 중간 정도. 홈스의 멘틀 대류설은 다 이후에, 다가 배경이니까, 대륙이동설이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반대로 움직인다. 여러 가지 단층이 있다. 뭐 이런 게 판구조론 정립 과정입니다. 그래서 맞네요. 네, 다나 가라 맞고요. 나 학설을 주장하는 것은 음영측진법을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홈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음영측진법은 해양조 확장설, 가야가 가학설이고요. 라의 단층은 변환단층으로, 변환단층의 발견 판구조론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맞습니다. 이거 기억디귿. 답은 4번 고르면 됩니다. 요거는 뭐 특별 숙제는 잘 안 내줄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